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상훈 기자님은 오늘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나와서 PF 이야기. 그거 지금 정리해 주시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얼른 해보죠. 오늘 대책 대충 뭐 어떻게 나왔습니까? 엊그제 제가 한번 그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공급 활성화 대책이라는 제목을 달고 나왔는데 중심은 PF입니다. 그래서 PF를 통해서 어떻게 공급을 조금 늘릴 것이냐 이 고민에서 나온 대책인 건데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왜 PF가 중심이냐면 요거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주택 공급 현황을 제가 좀 정리를 해온 건데 이게 파란색이 2020년 인허가 물량, 빨간색이 지금 많이 지금 상황인 건데 8월까지 봤을 때 지난해는 8월까지 인허가가 뭐 34만 7천 호나 됐고 착공도 26만 호나 됐는데 봤더니 착공이 56%가 줄었다. 이걸 어떻게 착공을 늘릴 것이냐? 이게 지금 뭐 PF 시장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브릿지론까지 토지까지 사놨다가 본 PF로 넘어가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걸 이쪽으로 조금 넘겨주면 착공 물량을 늘릴 수가 있고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얘네들이 준공이 될 때쯤에는 공급 문제가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PF 부분에 조금 방점을 찍어서 대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도 한번 저희가 논의했지만 어떻게 과연 이걸 어떻게 해줄 거냐. 그러니까 물론 뭐 PF가 불안한 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업성이 안 나올까 봐 안 하는 건데 그거를 정부가 뭘 해주면 착공을 하게 만들까요? 간단하게 뭐 딱히 새로운 건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했던 방식에서 조금 더 많이 확대를 하는, 그래서 아마도 오늘 내일자 신문들 보면 21조를 추가로 공급할 거다 뭐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21조를 뭘 공급하는 거야? 뭘 공급해요? 일단은 뭐 기존에 했던 방식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몇 번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첫 번째가 대주단 협의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채권단들이 이제 해당 프로젝트에 그 마음대로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하죠. 니네 망했어. 그러니까 이제 돈 갚아. 요걸 못 하게끔 협의체라고 하는 걸 꾸려서 여기서 의사결정을 해야만 이 기한이익 상실이 되는. 그래서 2인 3가 맞습니다. 묶어놔서 빚독촉을 못하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자를 안 내도 되고 만기는 계속 이렇게 연장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이게 딱 덮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F가 부실하다고 해서 그냥 엎어지게 하지 않고 그냥 좀 묶어두면 그 중에서 좀 실제로 착공하는 애들이 생기겠지. 이런 걸 기대하는 정책이네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딱 덮어놓고 그 다음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택금융공사랑 주택도시보증공사인가요? 허그. 얘네가 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얘네가 보증을 해주면 금리도 조금 낮아질 테고 어쨌든 보증서가 있으니까 은행이나 이런 기관에서 니네는 PF 이제 해줄 수 있겠네 라고 PF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보증서가 있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떼일 염려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우량 사업들인 경우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PF 보증 규모를 10조 원 정도를 해놨었는데 이번에 그거를 15조를 해놨었는데 이번에 25조까지 추가로 10조를 해서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가지가 뭐 핵심적인 사안인데요. 하나는 PF 대출 돌려막기 계속 할 수 있게 하고 하나는 돌려막기를 계속 해왔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는 채권단이 채무 통첩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지금까지는 돌려막기 계속 이렇게 뭐 만기 연장해주고 이제 안 내도 되게 해줬는데 일단 기다려보느라고.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채권단이 얘네가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온다 하면 경매나 공매로 넘길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뭐랄까 조금 사업 재구조화를 하는데 수단 하나를 더 만들어주는 거 하나? 그러면 죽을 놈들은 죽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착공이 더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보통 거기는 땅 사는데 시행사들이 땅 사는 주체가 되고 대출의 주체가 됐지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은행에서 너희들 돈 갚아 안 그럼 부도야라고 하면 그 보증을 건설회사가 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건설회사가 부도 날 테고 전국에 무슨 건설 부도 오늘은 무슨 건설 또 부도 이렇게 신문 나기 시작하면 부동산 경기 싹 식어서 그 누구도 돈 안 빌려주려고 할 텐데요. 그래서 정말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곳은 그런 식으로 조금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겠다는 거긴 하지만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워킹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겠다고는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돌아가기 어려울 거라고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럴 예. 거예요. 우리가 경매나 공매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그렇지. 그래서 제가 실제로 들어본 사례는 뭐냐면 6월 달에 이미 경매에 붙였는데 6번 유찰이 됐다고 해요. 그렇지. 6번 유찰이 되면 이게 보통 브릿지론이라고 하죠. 음. 브릿지론 같은 경우에는 LTV가 7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근데 그렇게 6번 유찰이 되면 그 대출 금액도 다 회수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중순위, 후순위에 들어가는 채권자들은 절대 찬성을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평당 20만 원이던 논밭을 네. 아파트 지으면 분양될 거라고 생각하고 평당 100만 원에 산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리고- 70% LTV로 해서 대출 그 중에 70만 원은 은행이 빌려준 거고. 근데 다시 20만 아파트 원 공사 됐어. 못할 것 같으니까 그걸 경매로 내놓으면 20만 원 에라도 팔리겠습니까? 그러니 20만 원에 팔려봐야 70만 원 빌려준 은행들은 뭐 20만 원밖에 회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어쨌든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덮어놓은 결과로 나오기는 했지만 원래 예. 이 대주전 협의체도 목적 자체는 니들끼리 잘 협의를 해서 사업의 재구조화를 해라. 그래야 니들도 사고 다 사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게 속도가 안 나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경공매 붙일 수 있게 우리가 터주겠다. 그래서 이게 조금 길이 터지면 조금 재구조화의 속도가 날지 안 날지는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일단 현업에서는 답이 그렇게 없는데.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은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럼 그 논밭에 지은 아파트가 팔린다는 확신이 들어야 돌아가기 그렇지. 시작하지. 그렇지. 그 아파트가 안 팔릴 것 같은데 괜히 비싸게 땅 사버렸네, 큰일 났네, 이 상황을 누가 그걸 모르겠네.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거를. 또 네. 무슨 저도 내용이 그렇게 있습니까? 판단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주택보증 그 허그나 주택금융공사가 이렇게 보증을 한 10조 원 정도 늘려주는 거. 이건 어찌됐든 그 보증서를 받으면 예. 그 뭐 프로젝트 PF 하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조금 더 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원래는 대출 한도가 50%였어요. 사업비의 5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예. 분양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는 분양 계약금이나 중도금으로 그렇죠. 알아서 조달해야 되는 조달해.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대출 한도를 70%까지 늘려줬습니다. 그러다 분양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아파트 시멘트는 올라가서 허그가 책임지는 아파트 거죠. 골격은 만들어졌는데 계속 논밭이라 분양 안 되고 그러면 공사 차라리 지금 여기서 그냥 두 손 들면 공사비는 안 드는데 네, 지금 이제 보증서 주기 시작하면 공사비도 계속 들어갈 텐데 맞습니다. 일단 가는 거지. 일단 가는 거. 일단 가는 건데 그게 만약 팔리지 않으면 부동산 경기가 안 뜨거워져서 팔리지 않으면 괜히 공사비도 더 들고 그 돈을 그러면 나라 돈으로 그렇죠. 메꾸겠다는 거죠. 나라돈으로 메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와. 그거는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예. 어쨌든 나라 돈 쓰서라도 공급을 어쨌든 가게 하겠다는 뜻이네요. 의지는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나라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조금 기준이 까다로웠어요. 예. 원래도 있었던 제도이긴 하지만 원래 보증서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원래도 있었던 제도이긴 하지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았던 이유가 많은 그 시행사들이 쓰지 않았던 이유가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500위권 안에 들어 있는 건설사가 참여한 사업이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본인 허그에서 판단을 하기에 신용등급이 B 플러스 이상 이 정도 되는 애들만 심사 기준에 충족이 돼서 이제 보증을 서주고 PF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건데 예. 이게 PF 위기가 조금 터지고 나서부터 이 500위라고 하는 허들을 700위까지 낮췄고요. 이번에는 아예 이걸 없애겠다고. 그럼 모든 웬만한 아파트 현장에 돈 모자라는 걸 다 다 해주진 않을 테지만 어쨌든 예. 그 뭐 예를 들면 10조 원이 추가가 되고 이제 따지면 한 25조 원이 있는 거니까 그 중에서 본인들이 그래도 나름의 사업들을 우량한 아이들을 좀 줄을 세우겠죠. 그 판단은 정부가 네. 하겠다.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10조 원이라고 하는 다 해서 25조 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게 되면 네. 우리나라 전체 PF 자량이 133조쯤 되거든요. 예. 이 중에 은행들은 알아서 다 본인들이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걸 제외하고 그러면 비은행권 PF가 한 90조 정도가 되고 예. 이 중에 한 46% 정도가 주거시설이에요. 주거시설. 그러면 한 40조 정도가 이제 주거시설에 있는 PF로 비은행 PF에 몰려 있다는 건데 예. 그 중에 한 25조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은 숨통은 트이지 않을까라고 얼핏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 나자빠져 있는 현장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쓸만한 거 정부가 고쳐서 그냥 정부 돈으로 아파트 지어놓겠다. 그렇죠. 그런 일단은 의미죠? 정부가 돈을 밀어 넣어서 예. 이제 그 정도는 살려보겠다라고 의지 표명을 한 건데 예. 이게 제가 현업에 물어보니까 이게 작동을 하지 않을 거다. 왜요? 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정책금융공사가 PF 보증서를 떼주면 예. 당연히 뭐 PF를
해줄 수 있죠. 네. 근데 또 하나 조건이 필요한 게 시공사예요. 시공사. 예. 시공사가 책임준공 계약을 해야 되는데 예. 요걸 요즘은 안 해준다고 합니다. 건설사들이 요즘 그거 안 건설사 해요? 입장에서는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공사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쵸. 되게- 분양이 돼야 공사비도 받는데 분양이 분양이 안 되면 돼야 공사비 문제가 아니라 분양이 된다고 하더라도 건설사 입장에서 요즘처럼 그러니까 어쨌든 PF 이 사업을 성공을 하려면 최대한 분양가를 낮춰야 되잖아요. 예. 낮춰야 되는데 지금 공사비가 너무 올라 있어서 그 수식 분양가로 타산이 안 맞는다? 들어가면은 본인들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는 예전에는 예를 들면 사업비 한 70%만 대출로 조달을 해도 나머지 30%는 나중에 분양을 해서 우리가 돈 줄게 예. 라고 라고 하면 하면 짓는 거죠. 그렇죠. 책임준공 확약서를 써주는데 요즘은 100% 대출을 다 받아와야만 우리가 책임준공 확약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증서로 70% 대출을 받았다고 한들 예. 나머지 30%는 본인들이 또 어디선가 조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파트 분양 안 될 수도 있으니. 그렇죠. 근데 나머지도 돈 확실히 갖고 와라. 그렇죠. 그래서 100% 사업비 대비해서 100% 대출을 일단 조달하는 게 거의 어렵고 불가능하다시피 하고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고 어떡해. 하더라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사비가 너무 올라 있는데 그 분양가를 맞춰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깐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 건설사들이 이걸 양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게 2015년을 100으로 봤을 때 예. 2020년만에 한 120 정도 이제 공사비가 한 20% 올랐다는 거죠. 한 5년 동안. 근데 한 그 뒤로 2년 반 동안 보면 어마어마하게 25%가 올랐구나.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건설사들은 수익 지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예. 여기서 어떻게 더 양보를 하란 말이냐. 아하. 그래서 건설사는 이게 분양이 가능한 분양가에 맞춰서 시공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적자 나는데 굳이 우리가 그런 사업 뭐하러 들어가냐. 더더군다나 100% 보증도 안 돼 있는. 공사비 올려주고 그 올려준 공사비를 다 지불할 수 있다는 캐시를 보여줘라. 그렇죠. 근데 그러면 또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시행사는 보통 사업비 전체 사업비 한 10% 정도 많아야 예. 10% 정도를 이제 부인들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예. 예를 들면 전체 사업비가 뭐 예를 들면 1,000억짜리다. 근데 여기 토지비가 100억이다. 그럼 본인들이 10억을 넣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10억을 손해를 볼지 아니면 시공사가 달라는 대로 시공비를 줘서 마지막에 뭐 100억의 손해를 볼지 그렇지.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하자고 하면 시행사 입장에서 당연히 10억 그냥 손실 나고 말래. 그렇지.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21조라고 하는 돈을 정부가 우리가 밀어 넣어주겠다. 보증서 떼가라. 하더라도. 이렇게 한들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 처음에 허그가 보증한다는 건 뭘 보증해 주는 겁니까? 어느 단계에서? 그러니까 건설하는 단계에서 보증을 해 주는 거예요? 뭘 보증을 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는 건설 회사가 브릿지로, 책임준공을 하겠다. 이게 네. 보통 시행사들이 사업을 하려면 땅을 먼저 사잖아요. 예. 땅을 먼저 사는데 땅 살 때도 돈을 빌리죠. 그렇죠. 뭐 그때 건설사들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예. 이제 거기서 이제 본 PF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 본 PF로 넘어가야 되는데 최근에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이 땅 살 때 받은 대출 예. 이거를 받았던 프로젝트들이 본 PF를 해주는 데가 없으니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걸 갚고 저기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대출을 그래야 받아야 착공이 되는데. 일어나는 예. 겁니다. 여기서 아하. 본 PF가 일어나야 착공이 그렇지. 되면서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데 예전 같으면 땅 다 샀어요. 그럼 그랬어? 나는 땅 니네들이 다 못 사고 나 자빠질까봐 그동안 대출 못 해줬는데 그렇죠. 땅만 샀으면 분양은 되니까 우리가 해줄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게 본 PF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야 땅 샀다고 그게 분양 되겠어? 그 땅 봐라 저거 너 같으면 여기 이 아파트 네 돈이면 사겠니? 이제라는 본 PF가 잘 안 일어나니까 거기에 진도가 안 보증을 보증을 서겠다. 서주겠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정부가. 보증서가 있으니까 은행 예. 입장에서는 PF를 해줄 수 있긴 하지만 근데 그게 70%가 한도라서 그렇죠. 30%는 어디서 구해와야 되는데 두 가지 걸림돌이 있는 거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100% 대출로 야. 다 사업비가 충당이 돼야 우리는 책임준공 확약을 해줄게.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고 할지언정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마진에 맞는 공사비를 맞춰줘라고 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금융기관을 동원을 해서 나라 예. 돈을 써서 21조라고 하는 돈을 밀어넣겠다고는 하지만 예. 이게 민다고 들어갈까? 과연 이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총 30조 필요한데 21조 원 보증 가지고는 작동 안 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뭐 올라가는 게들이 있긴 있겠네요. 그래도 있긴 있겠으나 뭐 이런 데는 가능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롯데건설이 그 헌인마을이라고 하는 개발 프로젝트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파하는데 예. 여기는 지금 롯데건설이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서울의 헌인마을에 맞습니다. 저
이명박 전 대통령 그쵸. 자택이 있고 박근혜 전 그쵸. 대통령 자택이 있는 그 동네. 그 동네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이 현인마을 개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본 PF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본 PF로 못 넘어가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미 시공사가 있으니까 본 PF 보증서 확약서만 있으면 넘어갈 수는 있겠죠. 예. 물론 사업성 판단을 정책금융기관들이 나름대로 하겠지만 이런 프로젝트들은 괜찮은데 앞에 브릿지론에서는 시공사가 없이 이제 본 PF로 넘어가면서 시공사를 세우면서 책임준곡 확약을 따고 본 PF를 따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는 사실 예. 정책금융기관들의 이 보증서가 생각보다는 뭐 그림의 떡일 수 있다. 아하.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예 효과가 없진 않을 테지만 네. 여러 구조에 따라서 이게 혜택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 아닌 프로젝트들이 아마도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지어서 다 100% 분양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진도가 나갔는데 이제는 30%만 분양돼서 그 분양대금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 것만 같으면 나머지 70은 미분양돼도 네. 이건 어차피 나라에서 물어줄 건다고 그렇죠. 하니 30%만 분양될 것 같은 곳은 갈 수는 있겠네요. 갈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 놨죠. 그러네. 예. 그런데 다만 공사비가 걸리는 30%가 거죠. 분양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참 판단이 어렵죠. 30% 도 안 돼? 30%가 분양될 거면 다 되지. 아니 그 30%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 건설사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건설사가 건설사도 그 확신을 가져야 예. 맞습니다. 야 요거는 하면 10채 중에 3채는 팔리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 알았어 가는 거고 그렇죠. 가는 거고. 그 확신에 플러스 공사비. 건설사가 생각하는 시공 단가와 예. 이제 그것도 맞아야 되고 대주단과 시행사가 생각하는 시공 단가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사업이 돼도 손해가 될 수 있고. 한 6개월 전인가요? 저 울산 어디에 그 무슨 아파트 시공 이제 시작하려고 하던 데가 있었는데 대우건설이 예. 네. 그냥 우리가 PF 대출 보증선거 그 돈만 갚아주고 그 그냥- 땅 그냥- 우리가 가져간 후에 그냥 우리 말래요? 안 할랍니다. 우리 여기 착공도 안 할래요. 네. 그쵸. 착공해서 그런 적이 공사비 있었죠. 들여봐야 분양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미안해요 우리가 포기할래요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본인들이 계산을 해본 거겠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곳들이 많은데 과연 그게 되려면 거기가 분양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런 허허벌판이 분양되려면 뭐 대도시 아파트들은 뭐 그냥 없어서 못 파는 이런 상황이 돼야 거기까지 온기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부동산이 다시 이제 뜨거워져야 되는데 쉽지는 않겠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런 오늘 대책이 나왔다. 그렇게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가 나왔다. 그 효과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네. 근데 정부가 그럼 100% 돈 다 들여서 그냥 우리가 논밭에 있는 것 그래도 괜찮은 것들은 반 정도는 정부가 정부 돈으로 짓겠습니다. 그거 그냥 갖고 있다가 나중에 집값 올라가면 그때 그런 그 물량을 공급으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맨날 이렇겠습니까? 내버려두면 당연히 다시 오르지. 이제 그런 생각일 텐데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원래 우리가 그동안 아파트를 좀 공공이 공급을 해야지. 예. 맨날 업자가 공급하라고 하니까 맨날 공급이 부족하지 않냐. 정부가 공급 좀 해라고 하는 게 여론이었는데 지금 이 오는 대책이 그래 정부가 정부 돈으로 공급할게라는 건데 이렇게 하려고 정부 돈으로 하니까 공급할 게는 아니죠. 보증이라고 하는 수단을 활용을 하는 건데 나중에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예. 그 말은 최악의 경우 분양 안 되면 정부가 다 70%는 떠안을게. 그 말인데 이제 이러면 또 왜 나라 돈을 이렇게 함부로 쓰냐고 뭐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평가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는 그래서 하죠. 30%를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다 하진 않고 100%까지 가기는 너무 그렇죠. 약간 민간 중심의 금융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약간 마중무로 되겠다는 느낌인 것 같은데 민간이 그럼 30을 리스크를 안을 거냐? 그렇죠. 이건 좀 애매하다. 그 정도 남겨놨다. 그런 스킴인 것 같습니다. 네,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바로 물러가겠습니다.